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래가 많아서 아래로 내려가야 해 경험해봤어. 아직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잘 되는지 확인해 볼 거야. 2022년 7, 월 20일 K2의 얼어붙은 경사면 위에서 한 등반하는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딛고 멈춰서 기침을 한다. 모든 움직임이 점점 더 느려진다. 그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찌른다. 그는 또다시 기침을 한다. 동료 등반가가 그를 바라보며 정말 준비가 된 게 맞냐고 묻는다. 경고는 분명하고 그의 몸에서 오는 신호도 뚜렷하다. 아래 캠프는 그리 멀지 않지만 정상은 더 가깝다. 그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뒤따를 수 있는 모든 안전한 선택지를 지워버린다. 익스트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든 꿈이 있나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나요? 영광을 위해 모든 걸 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알리 악바르 사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 꿈을 쫓는 것이 그에게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대가로 치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알리는 오랜 전쟁과 고통, 비참함으로 찢긴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의 빛을 찾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바글란주 출신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정보기술 컨설턴트였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기반 위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 높고 더 거칠고 더 도전적인 무언가가 항상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는 것을 사랑했고 산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명예나 기록을 위해 등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등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시험했습니다. 알리는 하이크 벤처스 그룹을 설립해 180명의 등산가가 합류했습니다. 알리는 전 세계가 힌두쿠시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비록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20년 그는 3명의 여성을 포함한 최초의 전원 아프가니스탄인 팀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노샥 정상 해발 24,500피트 이상에 올랐습니다. 보수적인 지방 사람들은 여성 등산가가 왜 팀에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여성이 팀에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저는 3명의 여성분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성만큼 강하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산을 내려와서도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 헌신했고 베이스 캠프에서 친절하고 다정하며 관대하고 항상 미소 짓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를 시험했지만 알리의 꿈은 고향 산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는 큰 꿈을 꾸었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자 했습니다. 이 꿈은 2022년 K2 험준한 경사면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알리에게 K2는 단순한 등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6,000피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아프가니스탄 국기를 꽃길을 발았습니다. 그는 등반을 자유로운 아프가니스탄과 여성 권한 신장 메시지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영광이 아니라 자부심과 정체성, 그의 나라가 여전히 세계 최고봉들 사이에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리는 자신의 KA 등반을 위해 미르자 알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회사인 카라코람 익스페디션즈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정상 등반을 위한 산소통 3개와 포터, 가이드의 서비스를 포함해 약 4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고지대 경험이 있었지만 알리는 26,000피트 넘는 본구리를 시도한 적 없었고 KA를 선택했습니다. 야만의 산으로 알려진 이 산을 첫 도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담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등반은 그의 모든 힘과 기술, 용기를 시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28,000피트가 넘게 우뚝 솟은 K는 무자비한 거인입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산비탈은 가파르고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베입니다. 눈사태는 예고 없이 우르르 몰려와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눈 아래에는 크레바스와 같은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음에 생긴 깊은 틈은 사람이 미끄러지면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희박하고 날카롭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힘이 빠져나가고 근육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타오르듯 아픕니다. 가장 강한 등반가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는 부츠 아래의 땅과 머리 위의 하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숨겨진 턱에서 한번 미끄러지거나 발밑에 돌이 흔들리기만 해도 산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K 같은 등반은 최고의 체력, 신중한 계획, 흔들림 없는 집중력, 그리고 매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알리가 이 산을 정복하고 싶다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을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약간의 행운이 필요할 것입니다. 살아서 내려오기 위한 작은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6월 말 알리는 소수의 등반가, 가이드, 포터들과 함께 베이스 캠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카라코람 원정대, 카라코람 엑스페디션 팀 대원들과 합류했습니다. 팀은 약 15명의 끈끈한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르자 알리 회장과 다울라트 모하메드가 이끌었으며 다울라트 모하메드는 알리의 고산 포터로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안내할 예정이었습니다. 알리가 텐트를 설치할 때 베이스 캠프는 생기로 가득했고 바람은 텐트 사이를 휘파람처럼 불며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실어 날렸습니다. 등산화 밑에서 눈과 얼음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등반가들이 지시를 외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웃는 목소리와 뒤섞여 들렸습니다. 밝은 텐트들이 흰 빙하 위에 보석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KI의 본구리가 그 위로 솟아올라 있었고 회색의 뾰족한 산세는 때때로 소용돌이치는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알리는 약 20개 원정대에서 온 100명 이상의 등반가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산을 바라보고 다음 움직임을 계획했습니다. KI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알리의 팀도 산에서 가장 유명한 루트인 아브루치스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알리가 사랑하는 깃발을 K 정상에 꽂는 꿈을 꾸기 전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그 자격을 얻어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가파른 경사를 따라 더 높은 캠프로 오르며 희박한 공기에 폐가 조이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작고 펄럭이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잤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몸과 폐를 적응시키기 위해 다시 낮은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산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고 그의 등반에서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알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옆에서 등반할 때마다 그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알리는 카라코람 엑스페디션 마이클 파이퍼의 오랜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알리가 첫 번째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1로 오를 때 몇 시간씩 뒤처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알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KE가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이클은 알리를 멈춰 세우고 정말 이걸 해낼 수 있겠어, 친구? 라고 물었습니다. 알리는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따라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리고 꾸준한 리듬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고 그는 종종 등산로에서 가장 뒤처지곤 했습니다. 마이클은 한마디가 아니라 알리에게 첫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때라고 알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처럼 꿈이 강렬하게 타오를 때는 어떤 것도, 어떤 경고도, 위험도, 두려움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알리와 다울라스는 해발 23,000피트가 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해질 무렵까지 캠프 2에서 캠프 3으로 이동하길 바랐습니다. 그날 아침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알리는 아내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이 아주 좋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급성 고산병의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급성 고산병은 산 위에서 빠르게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은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가 붓고 폐에 액체가 차게 됩니다. 신속하게 하산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하고 경험이 많은 등반가라도 몇 시간 안에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알리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울라스는 산을 오르며 앞장서 나갔고 알리는 고통스럽게 뒤따랐습니다. 해지기 전에 3번 캠프에 도착하겠다는 희망은 알리의 힘이 빠질수록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가 걸을수록 더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마치 산이 그를 뒤로 끄는 듯 했습니다. 앞에는 KE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검은 바위, 끝없는 얼음, 그리고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하늘. 바람은 칼날처럼 경사면을 가로질러 불었습니다. 지친 몸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다울라스는 커지는 두려움으로 지켜봤습니다. 알리의 숨은 점점 짧아지고 그의 숨소리는 바람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캠프 3에 못 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울라스는 여러 번 알리에게 캠프 2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려 했고 계속 나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이든 고집이든 아니면 고도가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알리는 캠프 3으로 계속 나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파키스탄 동료 등반가는 그 결의를 영감으로 여겼지만 파이퍼는 각 등반가가 각자 가이드와 오르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알리와 다울라트는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후 8시 30분에 알리는 영상을 녹화했고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등반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는 KE를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포터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시간을 몰랐고 우리는 폭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알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알리가 마지막 영상을 녹화해 보낸 직후 그의 몸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캠프 3까지 500피트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날카롭고 타는 듯한 가슴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마치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통에 겨워 가슴을 움켜쥐었고 주위의 산이 기울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차갑고 단단한 눈 위에 주저앉아 다울랏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갈 수 없어. 다울랏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혼미한 고객과 단둘이 있었고 추가 산소도 없었습니다. 카라코람 엑스페디션 팀의 나머지 대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 캠프 3까지 계속 올라갔지만 알리와 다울랏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둠이 산을 삼켰고 거센 눈보라가 산을 덮쳤습니다. 눈발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고 손가락은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등을 후려치며 다울랏이 알리를 도우려 할 때 그를 넘어뜨릴 듯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부츠 아래에는 눈이 얼어붙은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곧 도움을 받지 못하면 둘 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때 다울랏은 자신이 캠프 쌈로 먼저 올라가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울랏은 강한 폭풍과 눈보라를 뚫고 최대한 빨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미헬 파이퍼에 따르면 그날 밤 캠프 쌈에는 최소 150명이 있었습니다. 다울랏이 캠프 쌈에 도착했을 때는 폭풍이 최고조에 달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다울랏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파이퍼가 알리의 행방을 물었을 때 다울랏은 알리가 몇 시간 뒤에 올 거라며 자신에게 캠프 쌈으로 먼저 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없이요? 이것은 알리가 예전에 했던 행동과 같아서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텐트에 들어가 무거운 등산화를 벗고 따뜻하고 안전한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가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알리는 폭풍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마비되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그의 몸 주위에 쌓이면서 마치 그를 파묻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 더 추워지자 알리는 앞을 보려 애썼지만 숨거나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은 점점 멀어져 갔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으며 알리는 여전히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원정대의 가이드 몇 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2명은 밖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신발끈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자원하여 알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강풍이 산비탈을 휩쓸고 있었고 그들은 발을 제대로 디디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리의 행방도 몰랐습니다. 다울랏은 가이드들에게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알리를 어디에 두고 왔는지 말해주었지만 알리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낮은 캠프로 내려가기로 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텐트 밖 한 걸음조차 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목숨 걸 가치가 있을까요? 그들은 캠프쌈과 하부 캠프쌈 사이에 있는 악명 높은 난코스인 블랙 피라미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소규모 수색팀은 이렇게 험난한 환경과 고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혼돈의 여정에서 잠깐의 우회로였습니다. 매주 파트런에서 저는 더 깊은 이야기, 독점 영상,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또는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으시면 파트런의 이 엑스트림에 가입해주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알리에게 그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을 겁니다. 눈보라는 밤새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얼어붙는 추위에 그의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개이 날카로운 능선에 홀로 남은 알리는 고통 속에 누워 어두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7월 21일 아침 대부분의 카라코람 원정대 팀이 정상으로 향해 나가는 동안 2명의 포터는 캠프쌈에서 천천히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등반을 포기하기로 힘든 결정을 내린 미헬 파이퍼와 함께 있었습니다. 캠프쌈에서 약 30분 아래쯤 그들의 시야에 고정 로프 옆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의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등반가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알리를 떠올렸고 미헬은 천천히 다가가 알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 그는 꿈쩍도 않고 그냥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헬과 그의 가이드들은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극한의 날씨 속에서 밤새 밖에서 잤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의 위치에 도착해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리가 그들에게 반응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미헬은 즉시 알리에게 손과 발이었던지 감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알리는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를 것 같았지만 자신은 괜찮다고 미헬에게 간신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들은 알리를 옷으로 감싸고 음식과 산소를 제공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다리와 남아있는 모든 의지력을 다해 그들은 알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통스러운 한 걸음씩 그들은 길고 위험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를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악명 높은 블랙 피라미드를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르고 노출되어 있어 고도가 높아 한 걸음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한번 미끄러지거나 잘못 움직이면 추락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곳을 오를 때마다 마치 세상의 끝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기진맥진에 거의 의식을 잃은 등반가를 내려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이클은 혹시 도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먼저 나아갔습니다. 가이드들은 알리를 사이에 두고 위험한 경사면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신중히 계산됐습니다. 알리의 다리는 탈진으로 떨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고통이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희박한 공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알리의 숨은 날카롭고 얕게 터져 나왔고 그 숨결 하나하나가 그가 얼마나 위험하게 영원히 이 경사면에서 사라질 뻔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160피트를 더 간 후 그의 몸은 다시 한번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눈 속에 주저앉았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럽고 얕은 헐떡임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멈추려 했고 그는 도움받을 곳에서 수천 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이드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흔들림 없는 손길로 그를 도우려 했지만 산이 그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알리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 잔혹한 산은 또 한 명의 희생자를 삼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리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로프 옆으로 옮겨 바위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등반을 완주할 수 없는 침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등반가들은 경사면을 오르내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면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때 함께 등반했던 그 남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케이의 차가운 고지에 누워 있었고 결국 바람과 눈에 덮였습니다. 알리가 캠프싸움에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 그의 포터는 7월 20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캠프싸움에 들어왔을까요? 그는 방금 알리를 500피트 아래 고통 속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다울랏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알리를 찾아가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돌아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걸까요? 무거운 후회의 감정 너머로 가장 깊은 상실을 겪은 사람은 알리의 아내 카리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희망, 미래를 함께 나누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의 잔인함에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떤 설명도 사과도 영웅담도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함께 싸운 모든 추억과 꿈이 이제는 그의 부재로 인한 아픔을 안고 있었고 그 고통은 산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짐보다도 훨씬 무거웠습니다. 카리마는 남편이 고산병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설명은 공허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알리가 혹독한 추위에 지치고 극도의 피로로 한계를 넘었으며 마지막 순간에 원정대에게 외면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원인이 산이 아니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여러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리는 돌아서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니어 산에서 4명의 등반가는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들만 거의 죽일 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하러 온 남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장비로 했던 일은 모든 것이 잘못되기 몇 분 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